오늘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거나 본인이 생각했던 조건하고 맞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다른 차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출고를 받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국회가 일을 안 해서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고받는 차주들은 혜택도 못 받고 차를 출고하는 겁니다. 이건 모르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 문제라서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는 내용을 쭉 들으신 다음에 딜러한테 문의라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장 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만약에 나는 혜택을 받는 줄 알고 차를 계약해뒀는데 출고 직전에 혜택을 못 준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 잘못도 아니고 지르다가 금지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일처리를 안 한 탓에 혜택을 못 받는다면요?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이기도 해서 출고 직전에 문제를 발견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친환경차 혜택하고 관련된 건데요.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랑 관련된 겁니다. 하이브리드 차도 친환경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차주들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건 취득세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난 뒤로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중단됐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지금 하이브리드 차를 출고하는 차주들은 최대 40만 원을 더 내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작년 8월에 지방세율 관계 법률 개정안을 입법할 거라고 예고했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내용에 하이브리드 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4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국회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확정 이후에 시행도 안 되면서 12월 31일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이후에 개정안이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왜 이렇게 된 건지 보니까 이게 원래는 작년에 통과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지방세 관련 개정안 같은 건 12월 정기 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되는 법안이고 매년 그래왔습니다. 실제로 작년 10월 12일에 법제처 심사랑 국무회의 의결도 거쳤고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주 뒤에 12구 참사가 발생했고 이후에는 국회가 청문회 위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정도 밀리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진행하고 다른 일도 필요한 건 빠르게 해결이 됐어야 하는데 하이브리드 차 개정 법률안은 국회에서 단 한 번도 심의조차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일정은 늦춰지고 여야 할 거 없이 국정보단 사람 관련 공방이 치열한 와중에 결국 일몰 연장 법안이 공포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이때는 다른 일정이 더 중요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아직도 심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심의가 돼도 2월이나 3월쯤 법안 공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도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많은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차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냐는 겁니다. 저는 이걸 피해라고 표현하고 싶은 이유가 이미 있는 걸 정부에서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차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또 제대로 알려졌으면 모르겠는데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출고 직전에 알아차리는 경우도 최근 들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이브리드 주력 모델은 대기 기간도 긴데 그랜저 하이브리드, K8 하이브리드, 캠리 하이브리드 이런 차주들 사이에서 관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차를 받아도 되는 건지 지금 취득세를 내면 나중에 환급은 해주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개정안을 잠깐 볼까요? 지금 친환경차 관련된 것 중에 확정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 하이브리드 차 취득세 감면 내용은 아예 국회 계류 중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연장 기한이 내년 12월까지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확정되기 전까지 하이브리드 차주들은 친환경차 혜택 일부를 못 받는 겁니다. 이게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자동차 관련 혜택에 굉장히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해당 차를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예 차를 타지 않는 사람들이 낸 세금도 친환경차 관련 지원에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가 친환경차라는 걸 명분으로 일종의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 해 동안 국민들이 내는 세금 규모가 한 해에 300조 원 이상이고 많게는 400조 원 가까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많이 거친 세금 중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보조금 예산만 2조에 가깝습니다. 지금 보조금 개편안을 보면 대당 보조금 액수는 줄이는 대신에 지급 범위 자체를 넓히고 있습니다. 전기차만 봐도 등록 대수가 엄청납니다. 2020년부터 큰 폭으로 상승한 덕에 누적 등록 대수가 40만 대에 달합니다. 판매 비율로 보면 여전히 하이브리드 차가 압도적인 와중에 전기차 비율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친환경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친환경차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국가 차원에서 친환경차를 늘려야 한다고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있죠.
디젤차는 규제 대상이고 친환경차를 많이 못 팔면 지주사한테 벌금까지 물린대요. 이러니까 디젤이 주력이던 차들은 아예 디젤 라인업을 없애버리기도 하죠. 선택지를 없애면서 구매조차 못하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동안 관련 법이나 혜택 같은 것들은 변화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법이 너무 낡았습니다. 당장 자동차세 구조만 봐도 낡은 게 한둘이 아닙니다. 개소세만 봐도 폐지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친환경차 관련 제도는 제대로 손도 못 본 채로 변화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지금 하이브리드 차도 이렇게 혜택을 한 번에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기차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겁니다.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느낌입니다. 작은 단위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하이브리드 차가 문제입니다. 당장 취득세 감면으로도 형평성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개편이 늦어지면 늦어진다 얘기라도 해주면 차주들도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예산을 미리 마련해두던지 다른 차를 계약해두던지 아니면 아예 출고 시기를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예 이런 일이 있으면 늦어진다고 알려준 다음에 감면 연장이 확정되면 이전에 산 차주들은 감면 혜택을 못 받은 걸 환급해 준다던가 아니면 아예 그런 게 없다던 걸 말을 해줘야 알 거잖아요. 그 다음은 약간 범위를 넓혀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삐끗해 버리면 친환경차 관련 내용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특히나 중요한 이유가 아까 자료 보셨죠?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기존 자동차 관련 제도도 낡았다고 하는 와중에 새 자동차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어요? 전기차 보조금은 보조금 재테크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허술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제도가 있다고는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제도도 빈틈투성이라 죄다 이걸 이용해서 이득을 취한 거죠. 관련 내용은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자동차세도 문제가 되고 있죠. 얘도 낡은 기준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세 기준이 100일량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벤츠나 BMW 같은 비싼 수입차들이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배기량을 2000cc로 낮춰버리고, 이렇게 되면서 소나타나 그랜저가 자동차세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세금이라는 건 형평성에 맞게 내야 하는 건데 비싼 프리미엄 수입차가 저렴한 국산차보다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이게 한창 문제였다고요. 근데 결국 가격이나 차종 기준으로 자동차세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무시된 채로 아직까지도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문제가 또 겹치기 시작했죠. 전기차는 배기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이래서 2억 넘는 i7이 아반떼보다 세금을 절반에 더 적게 낸다고 하고, 이 문제는 그 다음 범위의 시각으로 봐야 하는데요. 자동차세를 걷는 취지는 뭔가요? 도로 정비 같은 데에 쓰이는 게 자동차세잖아요. 도로는 전기차도 같이 쓰는 겁니다. 전기차도 자동차세랑 비슷한 명분의 세금을 걷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이건 전기차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도로를 공공재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거죠. 이 시각을 좀 더 넓은 범위로 넓혀보면 지금 정부나 자동차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게 뭔가요? 죄다 친환경차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나라마다 전기차를 밀기도 하고 친환경차를 밀기도 하고 LPG차를 밀기도 하는데,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까 봤던 대로 우리나라도 전기차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세금의 규모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두가 내연기관차를 살 때는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모든 차주들이 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기차로 넘어가면 자동차세를 안 내죠.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차주들한테도 문제가 될 겁니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세금이 꾸준하게 들어와야 하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세금 규모가 확 줄어들기 시작했잖아요. 심지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 같은 차들은 친환경차라는 이유 때문에 보조금 명분으로 세금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히 진공상치를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세금의 특정 부분이 줄어들면 이걸 다른 세금으로 메꾸거나 기준을 개편하거나 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미 있는 하이브리드 차도 취득세 감면 내용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미래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 개편 제안은 지난번 영상에서 했으니까 오늘은 전반적인 시각에서 제안을 하는 걸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건드려야 하는 대상은 자동차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여하는 정부 기관이 너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환경부, 국토부, 국회, 심지어 사법기관들까지 자동차랑 관련된 문제를 다룹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뭔가 하나를 바꾸려면 이에 관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당장 친환경차 기준이나 보조금 혜택 전부를 환경부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게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고 이미 상용화가 가능한지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이런 게 모두 검증된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디젤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용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동의해야 기준이 바뀝니다. 토론을 충분히 하고 이게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환경부 혼자 최종 결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환경부도 동의해야 하고 국토부도 동의해야 하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 부처 하나라도 일처리가 늦으면 모든 게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한 번에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정부 차원에서 고민해 보는 걸 제안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만 10가지가 넘습니다. 여기에 친환경차는 보조금하고 지원금까지 세금으로 나갑니다. 이런 걸 결정하는 주체를 하나로 몰거나 적어도 지금보다 간소화하는 게 무조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을 따로 빼든지, 아니면 어차피 보조금도 세금이잖아요. 아예 국세청에 자동차 전문 부서를
부서를 따로 둬서 세금이랑 보조금을 한 번에 관리하든지 해야 절차가 간소화되고 좀 더 명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해서 내용이 부실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내연기관차가 압도적으로 많이 팔려서 다행인데 앞으로 친환경차가 계속 늘어날 거라서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가기 전에 재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